네, 정혁진 변호사 모셨는데요. 송영길. 나 진짜 이거 아유 웃음부터 나오네 진짜.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지.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자꾸 발버둥을 그래서 쳐. 처음에는 어떻게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안쓰러워 이제는. 진짜 안쓰럽습니다. 아유 나왜지 체격은 엄청 크거든. 네네. 아우 아주 좀 싫었고 아주 이제는 아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커 덩치가 커. 네네. 근데 이 아유 하는 짓거리 이제는 아주 바닥을 기어요 바닥을. 아유 근데 어쨌든 송 대표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무슨 소원이야? 그 검찰에 소환되는 게 본인의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검찰 나 왜 소환하느냐고 난리쳤지 여러 번. 아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텐트까지 맞아. 쳤잖아요.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텐트를 칩니까? 저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송영길 대표가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네. 궁지에 몰려서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런 절제된 것도 없고 네. 거르지도 않고 그냥 마구마구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당 만드는데 이준석하고 같이 만들자고 했다가 한 방에 까였잖아요. 그것도 나 코미디야 진짜. 하여튼 뭐 그래 그렇고. 아니 어떻게 그 이준석하고 같이 제가 봤을 때 조국한테도 까일 거예요. 이준석한테도 까이고 아이고 쪽팔려서 내가 진짜.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 재판이 있었냐면 윤관석하고 강래구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박용수한테 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해단식 2021년 5월 2일에 경선이 그 전당대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6월 달에 이제 당대표 된 다음에 6월 6일인가 6월 1일인가 뭐 그 날짜에 해단식이 뭐 양평인가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해단식에서 그 이정근이 그 김모 씨 그 5천만 원 준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가지고 그 송영길 그 테이블에 딱 앉히니까 송영길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언제 나왔느냐? 어제 나온 거예요.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에서 나오는 거는 그 잘못 얘기하면 위증죄로 걸리기 때문에. 위증죄죠. 네네. 그 뭐 웬만해서는 거짓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제 일이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은 박용수 재판이에요. 박용수. 오늘은 박용수 재판인데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와중에 이제 금요일에는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12월 11일에는 또 누구 재판이냐? 누구요? 윤관석 강래구 재판이 또 있고요. 아하. 그다음 박용수 재판은 또 언제 있냐? 12월 19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은 해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해를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갖다 받을 텐데 그런데 그 송영길 대표는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하는데 그 소리를 나누는 무슨 뭘 믿고 저러는 거야? 근데 저는 자신 없는데 제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그럼 자신이 없어서 저런 소리 하는 거다 오히려.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뭐가 문제냐면요. 그 단순히 이제 그 혐의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돈봉투 돌린 거. 이거는 정당법 위반인데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나쁜 거예요. 아이, 그럼?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그것도 압도적인 제1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 부정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매관매직한 것과 똑같은 거고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부정선거 있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죄질은 굉장히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작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가 웬만한 뭐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아유, 선거임에도 그럼. 불구하고 이거는 민주당의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은 작은데 그런데 그 송영길 대표의 혐의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혐의가 있느냐? 그 송영길 대표 고등학교 동기 중에
국토부 출신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쭉 출세해가지고 1급까지 승진해가지고 민주당의 국토교통 수석 전문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송영길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후원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있었어요. 박모라고 하는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폐기물 업체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폐기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경기가 죽긴 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 그럼 난리였어. 그래가지고 그 난리였어. 쓰레기 처리한 비용이 막 2배, 3배씩 뛰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이게 허가만 받으면 뭐 완전 노다지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이 이런 쪽 사업하시는 회장님인데 저보고 정 변호사 이거 면허 하나 받는 거는 고시 삼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00% 인정을 갖다가 해요. 왜냐면 뭐 요즘은 뭐 고시 삼관왕도 중요하고 뭐 어떻게 보면 명예롭고 뭐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살 정도로 뭐 그게 보장이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거는 뭐 떼돈 버는 거니까. 그거는 그 뭐 야, 10대가 먹고 살 그러니까 떼돈 그러니까 버는. 이 박모라고 하는 회장이 소각장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어떻게 했느냐? 그 송영길 대표를 몇 억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업체나 뭐 협회 이름으로 8천만 원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한테 지원했다라고 드러난 것만 3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만 딱 끝났으면은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만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당법보다는 형량이 세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뭐 징역 10년, 20년 이렇게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 회장이 폐기물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소각장을 증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인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위해서 하나의 그 장애가 됐던 게 그게 국토부였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환경부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지방자치단체일 텐데 지자체야 거기 그 동네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했을 뭐, 거고 환경부는 모르겠고 어쨌든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송영길이 동창. 송영길한테 부탁을 하니까 뭐 형님 뭐 괜찮습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고 네. 내 친구가 그놈이 뭐 국토부 이렇게 쫙 있는데 걔가 지금 민주당의 뭐 그 수석 전문위원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가 되거든요. 뇌물이지. 근데 이 뇌물죄가 그냥 뇌물죄냐? 뇌물죄는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요. 생각보다 작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뇌물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는 아주 쥐약 같은 거기 때문에 형량이 세다고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는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뇌물죄구나. 정치적으로는 정당법 위반죄 돈봉투 이거지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일 형량이 센 거는 뇌물죄네. 특가법상의 뇌물죄예요. 특가법상 그냥 뇌물죄.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가중처벌. 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죄니까 그런데 이거를 먹사연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먹사연을 송영길과 분리되는 어떤 제3의 엔터티로 법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제3자 뇌물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먹사연은 그냥 타이틀만 빌렸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송영길이 다이렉트로 자기가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럼 이게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이렉트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거나 저거나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형량도 똑같고 그래요? 그냥 뭐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상에 그것만 있는 건데 부정한 청탁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쓰레기 소각장 어이, 그렇고.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청탁을 받은 거니까 부정한 청탁은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안타깝게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머리를 다쳤잖아요. 누가 머리를 갖다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두 대 망치로. 칭칭 감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나이에 송 대표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이제 거의 뭐 환갑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이렇게 머리 다치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판단력이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자기가 깜빵 가면은 뭐 잘못하다가 뭐 10년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지 왜 않았구나. 검찰청 앞에 가서 텐트를 저 양반이 왜 치나 뭐 저게 뭐 할 말인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망치. 야,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지금 참담하게 생각했을 거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제일 후회하고 있는 건 뭐냐? 제 생각에는 송영길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었어야 해요. 그렇지. 지금- 방탄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지금까지도 개항을의 국회의원은 송영길이었어야 해요. 그걸 갖다가 아예 반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왜 그만둡니까? 딱 절반하고 그만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유지하고 있었으면 송영길 대표는 뭐 당대표를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전직 직전 당대표에다가 현직 국회의원에다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검찰이 뭐 이렇게 뭐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뭐 음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다 잡아가려면 야당 나한테 탄압이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영장 치려면 국회 동의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내년에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누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내년에는 꼭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것인가? 내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 하기 전에 뭐 심지어 무슨 뭐 윤석열 무슨 탄핵당 무슨 뭐 그다음에 민주당 친구당 뭐 이런 이상한 당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을 만들려고 펜을 들기도 전에 제 생각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송영길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저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야 내가 이재명한테 사기 당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꼬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당신 저 서울시장 나가면 완전히 우리 저 이재명 부대가 완전히 도와줘서 당신은 저 서울시장 되고 그 거기 인천 계양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다음 당 대표 되고 당신 나 다음에 대권 주자야 뭐 가진 사탕 발림 해가지고선 느닷없이 계양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가서 떨어져가지고 이 꼴이 됐으니까 이재명이한테 쏘갔네 이런 마음도 조금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힘이 세니까 그걸 이재명이 종아줄이도 잡아야 되니까 지금은 견디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조금만 더 이게 가시화되면 이제 뭐 이판사판 질러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작년에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뭐 원주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우지. 내가 지금 뭐 대선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그러면 대선 후보였으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였으니까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적당해야 봐주죠. 그 다음에 어차피 대장동 이런 것들이 그 대선 이전에 터진 거고요. 그걸 갖다 누가 터뜨렸느냐? 이낙연 캠프에서 터뜨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대장동을 덮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든 본인이 살려면은 금배지.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만만한 게 누구냐? 송영길 대표예요. 그럼. 왜냐면 머리를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불러가지고 당신 어차피 그 지방 선거에 그 서울시장 그 필요한데 당신 나가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야지 이제 그 자리가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된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 대표님 정말로 그 좋은 말씀이신데 첫 번째 저는 서울시장 깜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인천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인천시장을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갑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천 시민들한테 그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인천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계양구의 국회의원인데 계양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 서울시장으로 나갑니까? 차라리 서울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을 좀 설득해 보십시오. 예컨대
박주민이라든가 뭐 서울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뭐 그렇지. 누가 있습니까? 뭐 정청래도 있고 정청래라든지 박주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훨씬 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지. 아마 저기 박주민이나 정청래한테 가가지고 까였고. 당신 그 서울시장 나가봐 그러면은 택도 없는 소리 마셔 이렇게 까였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괜찮고 그 당신이 서울시장 나가면 차차기는 임자 거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가 네. 망치를 맞았잖아요. 네. 거기서 망치가 때린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예요. 네. 그러면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말 보수 지지자라든가 국힘당 지지자한테 맞았으면 이 송영길이 영웅되는데 민주당 지지자한테 맞았다는 건 뭐예요? 이재명 말 안 들으면 망치가 아니라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이재명 주변이 5명이 벌써 죽었고 참고인 조사받다 죽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망치 한번 맞아보니까 너무 무섭거든. 뒤통수에서 망치 맞아봐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이재명 말 안 들었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공포감에 그냥 이재명의 그 말하면 프로포즈에 예 알겠습니다. 예. 망치 더 안 맞으려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 사탕 발림. 이렇게 대권 주자로 내 다음은 당신이고 뭐 여기에 플러스 공포감 플러스 사탕. 야 이게서 당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엄청 그거를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제 어쨌든 뇌피셜입니다. 순간의 판단이요. 네.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송영길 어떡하나.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